안녕하세요. 정혜수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으러 자양동에 나와 있는데요. 촬영은 접어두고 계속 달리기를 하고, 오늘은 자양동 소개 전에 제가 지금 있는 뚝섬 한강공원에 와봤습니다. 작년 광진구에서 가장 큰 수익을 본 재개발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강이 가격을 만든다고 하죠. 거기에 뚝섬 한강공원 바로 앞입니다. 아실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지금 자양이동, 모아타운 구역 내 매물들은 투자금 8억에서 12억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6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역 제처, 현금 청산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은 매물 소개부터 자양동의 과거 이야기, 자양동의 투자 가치, 모아타운과 개정 법령까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내 집 앞의 한강.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로망이 됐습니다. 고층에서 펼쳐지는 한강뷰. 시각적인 만족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자양동은 보는 한강뿐만 아니라 누리는 한강까지 가능합니다. 퇴근하고 가볍게 산책, 주말에는 스포츠 즐기고 피크닉까지. 이게 일상이 되는 순간 한강은 조망을 넘어 생활 인프라가 됩니다. 특히 뚝섬 한강공원은 피크닉, 자전거, 보드, 러닝,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양동 앞 한강의 가치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한강을 끼고 있다는 건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접근성이 좋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강남을 잇는 대교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수, 잠실, 강남, 서울 핵심 지역으로 이동이 극대화되는 자리죠. 한강뷰, 생활, 교통,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입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자양동 가격이 오른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자양이동 모아타운 A구역 쪽으로 와봤습니다. 여기서 빌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 빌라를 왜 보여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빌라는 24년 초에 분양했던 신축 빌라입니다. 당시에 제가 전세까지 맞춰드렸고요. 분양가 5억 2천, 전세 3억, 실투 2억 2천만 원으로 들어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자양이동 A구역 투자금이 8억에서 12억까지 형성돼 있죠. 최소로 계산해도 2년 만에 6억 이상 버진 셈입니다. 지금은 다들 자양동 좋다고 하죠. 근데 24년 초에는 지금만큼의 인기는 아니었습니다. 한강 앞 좋은 건 알겠는데 모아타운은 별로다. 이거 노후도가 개발을 할 수 없는 노후도다. 주민들이 개발 의지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양동 모아타운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까지 했던 부동산 사장님도 계시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모아타운의 장점을 알게 됐고 재개발이 돈이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반대하던 소유주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공이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평지가 아닌 곳이 있었나요? 자양동 일대는 거의 완전한 평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경사에 있는 곳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제가 신당동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평지들이 돈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재개발 사업성을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는데, 첫째, 분양할 만한 아파트 가격이 나오느냐, 둘째, 토지 등 소유자 대비 분양 세대수가 많이 나오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말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서울 외곽지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도 됐고 공유율도 높은데 1억대로도 투자 가능한 곳 있잖아요. 분양할 만한 아파트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지도 좋고 아파트 가격도 높을 것 같은데 가격은 안 올라가는 곳 있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대비 분양 세대수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양동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양동 미래 아파트 가격이 최소 30억 이상 가능하다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가 중요하죠. 평지가 많다는 건 공사 난이도가 낮다는 뜻이고 불필요한 토목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결국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설계 효율이 좋아지고 건물을 높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여지가 커집니다. 게다가 자양동은 고도 제한 등 치명적인 규제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입지는 이미 검증됐고 한강을 끼고 있고 성수, 잠실, 강남 접근성까지 갖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신축이 들어서는데 30억 밑으로 평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답은 하나예요.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업성이 좋다는 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출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 분양가를 낮추면 분담금 부담이 줄고, 분담금이 줄면 동의율이 올라가고, 동의율이 오르면 속도가 붙습니다. 사업성, 분담금, 동의율, 속도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자양이동 B구역 일대입니다.
삼성물산이 모아타운에 관심 없다는 얘기들 있죠. 근데 자양이동 모아타운에는 적극적으로 접촉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이렇게 큰 빌라나 아파트들은 모아타운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입지가 다르면 방식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이것도 동의서 걷기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구역에서 80% 이상의 동의율을 이미 채운 상태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 보정법이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소정법에 적용을 받고요. 큰 구역을 한 번에 밀어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작은 정비 구역들을 모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은 정비사업 중 절차가 가장 간소화되어 있고 행정지원이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중 가장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최신 내용인데요. 2026년 2월 27일부터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이 완화돼서 조합 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내려갔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 셈이죠. 모아타운은 빠르다는 말이 허풍이 아닌 게 서울 강북구번동 모아타운은 시범 대상지 발표 이후 약 3년 만에 착공까지 들어갔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3년 만에 착공이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모아타운이 물론 장점만 있는 개발 방식은 아니지만 결국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성은 떨어집니다. 속도가 곧 사업성입니다. 특히 입지가 받쳐주는 곳이라면 모아타운의 장점은 더 극대화가 됩니다. 자양 이동 일대는 그 입지 조건을 이미 갖춘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양 1동 역세권 모아타운 구역을 와봤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선분양했던 곳인데 벌써 이렇게 외관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네요.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만큼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분양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죠.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근데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는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분양은 현금 청산이고 입주권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건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이해, 권리 산정 기준일과 권리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피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위험성이 전혀 없는 매물인데도 현금 청산이라고 뭉뚱그려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과 입주권, 대지집은 구조만 제대로 이해하면 피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제가 전에 올린 권리 산정 기준일, 대지집은 관련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2번, 공사가 오래 걸린다? 소규모 빌라 공사를 1년 넘게 한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굉장히 과장된 경우입니다. 보통 공사 시작하고 6개월 내에 급하면 비용을 더 들여서 4개월 만에 마무리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신축은 하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3번, 선분양 신축은 비싸다. 입지 떨어지고 재개발 가능성 없는 곳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하려고 매물을 직접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입지 좋은 재개발 구역 안에서는 오히려 구축이 훨씬 더 비쌉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축은 양도세, 보유비용, 임대손실, 기대수익까지 가격에 얹혀서 나오거든요. 심지어 집 본다는 사람이 많으면 몇 억씩 올려서 내놓는 것도 흔합니다.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 실투자금 2억 후반대로 매수하셨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선분양 매물이 다 소진되자 현재 구역 내 매물은 투자금이 5억이 넘어갑니다. 신수 13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실투 1억 후반, 2억 초반대로 분양했었는데 지금은 투자금이 9억 원이 필요합니다. 선분양 매물이 다 소진됐다는 말은 수요는 더 몰렸는데 공급은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즉, 선분양 물건이 있을 때가 그 구역 안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간인 겁니다. 이제 매물을 소개해드릴 자양이동 모아타운 7구역에 왔습니다. 매물 소개를 해드리기 전 먼저 추진위부터 가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진위에서 외부인한테 좋게 말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팩트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구청에 점수가 돼 있는 상태예요. 1구역 한 73%, 2구역 한 70%인가? 지금 구청에 점수 되어 있는 게 여기 요만큼, 또 여기 IM 여기가 지금 빠졌어요. 빠진 상태로 지금 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쪽도. 그런데 여기도 빠졌고 이만큼 여기
지금 추진위에서 확인해 보니까 T-1, T-2 구역 둘 다 공유율은 70%를 넘긴 상태고 반대가 심한 구역들은 제척시키고 부척에 접수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공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 현재 보완할 부분만 보완하면 대상지 선정이 될 걸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동의율이 75%로 낮아졌기 때문에 조합 설립까지도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자양 이동 C구역의 경우 면적은 약 46,000제곱미터, 토지 등 소유자 611명, 예상 건립 세대수 약 1333세대, 소유자 대비 건립 세대수로만 봐도 사업성이 좋은데 향후 아파트 가격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성도 좋고 공유율도 높은데 자양 C구역의 금액이 크게 상승한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제 매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뒤에 있는 건물이고 현재 착공 신고 후 해체 공사 중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구역 재척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 전속 매물입니다. 타입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투룸, 분양가는 9억 3천에서 9억 6천, 전세가는 2억 5천에서 2억 9천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은 6억 후반대입니다. 다음은 1.5룸, 분양가 8억 7천에서 8억 9천, 전세가는 2억 1천에서 2억 3천 예상되고요. 실투자금 역시 6억 후반대입니다. 금액만 보면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84 타입 기준 조합원 분양가를 14억, 건립가액이 6억 9천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은 3억이 됩니다. 결국 신축 아파트를 17억에 매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한강변 자양동 신축 아파트를 30억 이하로 보시는 분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 가격을 최소 30억으로만 잡아도 시세 차익은 13억입니다. 그리고 이건 최소 기준입니다. 자양동의 입지를 보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에 매도하더라도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고 받아줄 수요도 충분합니다. 급매물, 싸고 좋은 매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건 지금 이 순간 가장 저렴한 매물뿐입니다. 재개발은 특히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이 가장 쌉니다.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물론 가격 부담 당연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양동의 개발 가능성, 미래 가치와 한강벨트의 희소성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신축 공급은 절벽이고 한강변 입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자양이동 모아타운 C구역은 이미 동의율 70%를 넘어섰습니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탁기 설명서만 본다고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죠. 동작 버튼을 눌러야지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원래 영상을 매물 소개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 촬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재개발 가격이 오른다고 잘못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역에서 빠진 곳, 입지 떨어지는 곳, 사업성 안 나오는 곳, 이런 것은 나중에 매도할 때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손해를 보고 팔아도 팔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팔릴 만한 곳, 리스크가 터져도 조금 손해보고 빠질 수 있는 곳, 그런 물건을 고르는 겁니다. 투자의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강의든 주변 사람이든 누가 정보를 주면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팩트를 체크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찾아보는 게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진짜라고 믿는 순간 판단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큰 손해로 돌아올 거고요. 부동산은 정책과 법이 수시로 바뀌고 대출도 계속 바뀝니다. 몇 달만 지나도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아예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이러한 손해 없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게 재개발 구역들 분석하고 발로 뛰고 직접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